5월 1일 일본 언론이 태평양 전쟁 전혀 같다며 두려움에 떠는 듯한 긴급 보도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속에 영국, 프랑스, 독일 군대가 모이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강습 상륙함 토네르가 3월 모항을 떠나 일본으로 항해 중이고, 영국 항공모함은 5월 1일 모항 포츠머스 항구를 출발해 7개월간 48,000km에 달하는 대장정을 할 예정입니다. 항모 전단에는 F-35B 스텔스 전투기 10대와 14대의 헬기가 탑재됐고 6척의 해군함과 잠수함 등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터도 해당 사실을 비중 있게 다루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은 자국을 지켜주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902년 러시아의 극동 진출을 제어하기 위해 맺었던 영일 동맹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의 움직임이 일본의 기대와 딴판인 것이 알려지자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영국 항모전단은 두 가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는 EU 탈퇴로 인한 글로벌 영향력 약화를 막으려고 군함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항모전단은 6개월간 40여 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과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과도 동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목적은 한국 방문에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900척의 함정을 보유했던 세계 제1위의 해군국이었죠. 경사 갑판을 비롯한 현대 항모에 적용된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후 식민지가 잇따라 독립하고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해군력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1960년대 건조하려 했던 54,000톤급 항모 2척도 재정 문제로 취소됐지요. 결국 영국이 선택했던 것은 부담이 덜한 2만 톤급 경항모 세대를 1980년대에 취역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들 항모는 포클랜드 전쟁과 걸프전에서도 활약한 바 있죠. 그리고 4조 3,500억 원을 들여 2009년부터 건조한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는 런던 국회의사당보다 더 긴 280m에 6만 5천 톤급으로 건조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추진 중인 경항모 건조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영국 대사관 무관이 직접 참가해 발표를 하고 퀸 엘리자베스 항모 건조에 참여했던 영국 해군 대령이 건조 과정을 설명하는 25분 분량 영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항모 건조 기술과 F-35B 스텔스기 운용 경험을 우리 측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국방부도 지난달 27일 올 하반기 퀸 엘리자베스호의 부상 기약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보도자료에 영국은 유럽 국가 중 한국과 가장 긴 시간을 교류해온 나라라며 화답했죠. 영국 언론은 밥콕, BAE 시스템스, 탈리스 등이 연합해 개발한 선진 체계와 디자인을 한국에 제안했다고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F-35B 엔진에서 내뿜는 고열을 견디는 갑판 기술과 항모의 전투지휘 체계, 전자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 생산 및 배분 체계 등에 대한 협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군 경항모 새 조감도도 영국 퀸 엘리자베스와 비슷하게 바뀌었죠. 영국 항공모함이 아시아에 오는 실제 목적을 알게 된 일본인들은 한국이 영국과 비슷한 항공모함을 기획하고 있기에 피하러 오는 것이라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미묘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항모전단은 순방기간 동안 일본 자유대와도 연합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측 함대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보급과 정비를 받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는 일본에 7곳의 후방기지를 두고 있는데 유사시 한반도의 연합군 전력과 물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곳입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가운데 재참전 의사를 밝힌 18개국 정도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54년 유엔군 사령부와 일본이 유엔군 지휘협정을 체결해 만든 것으로 전력 제공업자는 일본 허락 없이도 유엔사 후방기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군사적 치외법권 지대 성격을 갖는 곳이기도 하죠. 주권을 내줬음에도 일본이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6.25 한국전쟁 당시 이들 기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쟁 특수를 누렸었기 때문입니다. 요시다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한국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는 언급을 했고 아소다로 또한 운이 좋게도 정말 운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도요타가 한국전쟁 발발 20일 만에 미군의 군사용 트럭 1000대를 한꺼번에 발주하면서 기사 회생하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패전 뒤 심각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겪던 일본이 살아난 계기가 된 것이죠.
7만 5천 명의 경찰 예비대가 창설될 수 있었고 1954년 자위대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문 대통령이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 특수를 누린 나라도 있었다고 언급한 것도 일본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렇기에 일본은 자국에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것을 오히려 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뜻하지 않은 상황에 일본이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유엔사 후방기지가 북한 견제에서 반중 군사기지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사 후방기지는 사세보 해군기지와 오키나와 공군기지가 핵심이죠. 현재 미중 충돌의 무대는 한국이 아닌 대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은 전쟁 특수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대만 침공 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최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6년 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본 언론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자국에 있는 미군 기지와 자위대가 활용될 수 있기에 중국이 일본을 타깃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대만 유사시도 그렇지만 이미 센카쿠도 유사 일보 직전이다. 어민으로 위장한 군 소속 선박이 해경과 함께 몰려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중국 공군은 10대 이상의 폭격기를 동원해 9시간에 걸친 훈련까지 했습니다. 칭하이성 훈련장에서 적지로 상정한 곳에 폭탄을 투하한 것인데 폭탄이 투하된 곳에는 불길과 흙먼지가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일에도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하기도 했죠. 게다가 지난달 26일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지형도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는 일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6년 4월 일본 해양순시선 두 척이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하겠다며 출항을 한 적이 있었죠.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자국 영토임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배로 밀어 깨뜨리라고 강력하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청도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일본 언론들도 중국의 센카쿠 열도 지형조사 보고서를 두고 시료집의 어필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다음 표적은 센카쿠와 오키나와가 될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중국 항공모함은 대만과 센카쿠 사이를 왕복하며 일본을 긴장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일본은 자국민 구출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에는 약 2만 명 정도의 일본인이 있죠. 그 다음으로 미국 함정에 대한 물이나 연료 등을 보급해 후방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전쟁 특수만 노리고 싶다는 언급이죠. 그 전쟁 장소 또한 대만이 아닌 한국이길 바라고 있지요. 한국은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